자, 이제 4장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3장까지는 이제 기체의 방정식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식을 조금 응용해서 만들지에 대해서 배웠다면 4장부터는 순서 물질의 상변이 이제 기체가 아니라 액체도 해보고 고체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 처음으로 배우는 게 이제 깁스 헬름홀츠 이퀘이션인데 요거는 이제 교재상 순서가 이렇게 되고 우리가 교수님도 이렇게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얘를 먼저 배웁니다. 근데 얘를 써먹는 거는 오늘이 아니라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용액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면은 그때 써먹게 될 거예요. 근데 요거를 기억을 해놓고 있어야 그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델 G, 델 TP 요거 뭔지 기억나시나요? 이 친구가 마이너스 엔트로피예요. 왜냐하면 DG는 VDP 마이너스 SDT였는데 이 친구 T가 일정할 때, P가 일정할 때 온도로 미분을 해줬으니까 T가 일정하니까 이 친구는 없어지고 T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S만 남죠. 그쵸?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이너스 S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S라고 하는 친구를 또 다르게도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게 깁스 에너지는 H-TS로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G-H는 마이너스 TS가 되고 T를 또 넘겨주면 마이너스 S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S를 이렇게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T분의 G-H. 근데 사실 깁스 헬름홀츠 이퀘이션은 이 친구가 이제 주된 식은 아니고 요거는 이제 너무 그래도 좀 우리가 알고 있던 식을 살짝만 변형한 거잖아요. 깁스 헬름홀츠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를 보겠다. 델 T분의 G를 다시 T로 미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거를 보겠다는 게 이제 깁스 헬름홀츠 이퀘이션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뭘로 볼 수 있냐면 G라는 함수랑 T분의 1이라는 함수가 곱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쓸게요. G랑 T분의 1을 곱했는데 이 친구를 T로 미분한다. 이렇게. 그럼 얘가 곱의 미분법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곱의 미분법 앞에 거 G 앞에 거 먼저 미분하고 그쵸?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건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뭐가 되죠? T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 되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델 G, 델 P, 델 TP 여기 P라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를 우리가 미리 구해놨어요. 얘 대신에 T분의 G-H를 구해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번식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다가 1번식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 대신에 T분의 G-H 곱하기 T분의 더하기 뺄게요. 좀 계산을 해놓고 마이너스 T제곱분의 G 이렇게 되죠. 뭐가 사라지냐면 여기도 어떻게 보면 T제곱이잖아요. 여기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T제곱분의 G가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약분이 돼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만 남냐면 마이너스 T제곱분의 H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깁스 헬름홀츠 이퀘이션 풀 때는 이제 델 G TP D는 마이너스 T제곱분의 H 이렇게 이 친구가 이제 깁스 헬름홀츠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G, H 이 친구는 다음 시간에 써먹을 거예요. 용액의 총괄성할 때 어능점 내림, 끓는점 오름 현상에 대해서 할 때 써먹을 거고 먼저 가르치는 있는 교재 순서상 앞에 있어서 그냥 가르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도 먼저 배우니까 헷갈리지 말고 기억을 해두세요.
혼합 물질의 깁스 에너지에 대해서도 살짝만 이제 짚고 넘어갈 거예요. 사실 오늘 가장 메인은 상변입니다. 상변인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쓰일 거라서 이 친구도 그걸 해놓을게요. 자, A랑 B라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는 A라는 물질이 어떻게 바뀌지? 라는 것만 해왔어요. 그쵸? 우리가 기체 종류가 문제에서 뭐 CO2 가스가 팽창할 때, 아르곤 기체가 팽창할 때 이렇게만 해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두 개가 섞이게 된다면 원래는 하나만 있을 때는 깁스 에너지는 T랑 P에 의존하는 친구였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두 개의 물질이 섞이게 되면은 A라는 친구의 몰수에도 의존을 하게 되고 B라는 친구의 몰수에도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 변수가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라는 친구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미분이 되냐면 될 G, 될 P, T 되는데 여기가 NA, NP 그 다음에 DP 이렇게 되죠. 그렇죠? 만약에 얘를 미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거 그냥 한번 써보는 거예요. 될 G, 될 T, P, NA, N 나머지 3개의 변수가 일정할 때 D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될 G, 될 NA 되면 여기는 TP, MB가 일정하고 DNA 더하기 될 G, 될 NP 그러면 NA, DP가 일정하고 DNP 이렇게 되겠죠. 그쵸? 여기 몰수입니다. 글씨가 이상해요. N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그래도 우리가 앞에 봐왔던 식들인데 뒤에는 이제 처음 보는 식들이죠. 그래서 깁스 에너지가 몰수에 뭔가 영향을 받네? 이 친구를 갖다가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케미컬 포텐셜 정의 자체는 이제 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놓고 뮤A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친구는 깁스 에너지가 요 A라는 친구의 몰수에 비례를 하더라 라는 거죠. T랑 P랑 뭐 B 만약에 지금 여기 종류가 2개인데 그쵸? 뭐 C라는 친구가 있으면 C도 일정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케미컬 포텐셜은 결국에는 뭐냐면 몰수당 깁스 에너지죠. 얘도 그냥 결국엔 깁스 에너지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dμ는 VMdP SNDT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깁스 에너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dg는 VdP SDT 였는데 이걸 갖다가 뭘로 나눠준 거예요? 몰수로 그냥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똑같은 깁스 에너지니까 T랑 P에도 의존을 합니다. T랑 P에도 의존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NAMB가 뭘로 바뀌게 되냐면 얘는 1몰당이잖아요. 그러면 다 합쳐서 NA랑 MB랑 합쳐서 1몰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몰 프랙션 씁니다. 그래서 XA, XB 이렇게 몰 분율 쓰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XA가 얼마 0.1이요. 그러면은 XB는 0.9가 되겠죠. 그렇죠? XA가 0.5면 여기 0.5 합쳐서 1이 되죠. 이렇게도 안 쓸 수 있고 1-XA라고 쓸 수도 있겠죠. XB를 아예 안 쓰는 방법. 그래서 이런 그 수학적인 기법들도 나중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끓는 점 오름 할 때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할 거는 사실 상변이가 제일 메인인데요. 배경 지식 이거는 초등학생도 할 줄 아는 거, 그렇죠? 대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T랑 P가 축일 때 온도가 엄청 높아지고 압력이 낮으면 보통 기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액체가 없고 다 기체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압력이 좀 그래도 좀 있어. 그러면 액체로 존재를 하고 심지어 온도도 낮아. 그러면은 고체가 되는 거죠. 대부분 물질은 이렇게 되는데 예외 물질이 하나 있죠.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면은 기체가 되겠지만 압력을 액체에다가 가하면 가할수록 계속 액체로 남아있는 성격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할 때 밀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패킹이 제일 잘 되는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 자체가 다르죠. 얘는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가 되려고 하죠. 근데 얘는 압력이 올라가면 액체가 돼. 압력이 올라가면 고체 비율이 늘어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압력이 올라가면 액체 비율이 늘어나죠. 그쵸? 그래서 다르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혹시 카메라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할 건 뭐냐면 요 선들을 구할 거예요. 요 선들. 이 선들을 구할 건데 요 선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요 선에서는 기체로 존재해도 되고 액체로 존재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로 상을 나누지만 우리가 어떤 상인지 잘 모르잖아요. 철 같은 경우에는 알파 철이 있고 베타 철이 있고 감마 철이 있고 막 엄청 많아요. 상이 되게 많단 말이죠. 물질이 우리가 아는 기체, 고체, 액체 말고도.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할 때는 요 선에 위치하면은 알파라는 페이지가 있고 베타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요 두 개로 둘 다 존재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두 개의 깁스 에너지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깁스 에너지가 같으니까 뺐을 때 얼마예요? 0이죠.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요? 깁스 에너지가 델타 G가 0이면 얘는 가역적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물이 100도씨면은 액체도 안정한 상태고 기체도 안정한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이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이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둘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라는 건 알파상의 부피가 따로 있겠죠. 당연히 부피가 다르겠죠. 상이 달라지면 부피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액체랑 고체랑 가지는 엔트로피도 서로 다를 거예요. 이렇게랑 베타상의 부피랑 얘네들이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여기 dp랑 dt랑 섞여있는데 여기 dp, dt가 있으니까 dp끼리 붙고 dt끼리 붙고 이렇게 해보면 v 알파 마이너스 v 베타의 dp는 s 알파 마이너스 s 베타 dt 이렇게 우리가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묶고 dp, dt를 구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예요? 이 친구가 델타 V죠. 이 친구는 델타 S로 적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dp, dt 이렇게 됐으니까 위에가 델타 S가 되고 밑에가 델타 V가 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 기준으로 했으니까 얘가 몰당 부피, 그 다음 몰당 엔트로피가 되고 근데 이렇게는 구하는 게 힘들어요. 왜냐면 엔트로피 측정하는 게 무질소도를 측정한다는 건데 무질소도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그쵸? 힘들잖아요. 그래서 양 분자 분모에다가 t를 곱해줘요. t를 곱해줘서 t 델타 vm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 t랑 ds랑 곱하면은 델타 h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깁스 에너지가 델타 G가 얼마예요? 0이죠. H-TS가 얼마라는 거예요? 0이라는 거죠. 그렇죠?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가 0이라는 거죠. 그럼 델타 H나 T 델타 S나 같다. 이게 등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다 델타 H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 구하는 거는 어려워요. 근데 엔탈피는 구하는 게 꽤나 쉬워요. 왜? 뭐 하면 돼? 내가 물에다가 열을 넣어주는 양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때 수증기가 되면 그 열 값이 뭐예요? 요거 엔탈피가 되는 거죠. 그쵸? 내가 불을 몇 분 켜놨는지 어느 정도 세기로 켜놨는지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저 식으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좀 구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뭘 먼저 할 거냐면 좀 쉬운 친구 먼저 할게요. 고체에서 액체로 왔다 갔다 하는 먼저 하겠습니다. 고체, 액체. 고체랑 액체랑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퓨전이라고 불러요. 육룡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 요식을 가지고 할 거예요. 우리가 방금 했던 요식 가지고 할 건데 얘가 만능 상면이 방정식 다시 한번 써줄게요. dp dt는 t 델타 v n분의 델타 h 요식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식에 맞게끔 상황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고체랑 액체를 한번 대입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dp는 뭐가 되냐면 t 델타 v n분의 델타 h 그 다음에 dt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양변에 적분해주면은 뭔가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럼 p랑 t에 대한 식이 나오니까 t랑 p에 대한 식이네? 그러면 이 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구하는 거는 고체랑 액체 사이 이 선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변수가 t랑 p고 여기서도 t랑 p가 변수니까 이 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p2-p1이 되고 여기 옆에는 고체랑 액체는 부피가 어때요? 정해져 있죠. 그쵸? 그럼 얘가 뭐예요? 상수죠. 그 다음에 요것도 뭐예요? 누군가 구해놨을 거 아니에요. 표에 나와 있잖아요. 표에 엔탈피 표 엄청 많잖아요. 화학책, 일반화학책 뒤에도 있고. 이건 둘인 상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델타 Vn분의 델타 H 이렇게 상수가 되죠. 그럼 우리는 T분의 1만 적분해주면 되죠. T분의 1을 적분해주면 얘는 T1분의 T2 이렇게. 그럼 이 식이 이제 고체랑 액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고체랑 액체를 하나 묶을게요. 그 다음에 기체로 왔다 갔다 하는 여기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증발하는 이베이퍼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서블리메이션이 있죠. 서블리메이션은 승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고승화, 고기승화 뭐 이런 종류들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 가는 거는 베이퍼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고체에서 기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승화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요 식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안 적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야 돼. 한번 적읍시다. dp, dt는 t 델타 v n분의 델타 h 이렇게 되겠죠. 근데 고체랑 액체에 비해서 기체는 부피가 엄청나게 커요. 그쵸? 만약에 물이라고 생각해보면 물이 1몰에 18g이죠. 근데 1몰에 18g이 생각해보면 엄청 작잖아요. 한 요 정도면 한 18g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쵸? 18g 들어갔는데 얘가 기체가 되면 22.4리터의 부피를 차지하니까 부피 차이가 어때요? 엄청나죠. 물 18g이면 18ml잖아요. 근데 얘는 리터 단위죠. 그래서 막 1000배 이상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100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요 델타 VM을 뭘로 봐도 되냐면 그냥 기체의 부피로 봐도 되는 거예요. 얘 자체를 갖다가 우리 근사시킬 겁니다. T 부피 오브 가스 델타 HM. 근데 V는 뭐예요? PV는 nRT 쓰면 되겠죠. 그럼 얘가 P분의 R, P분의 R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살짝 식을 변형을 해주게 되면 뭐가 되냐면 RT분의 델타 H 그럼 곱하기 P. 잠깐만요. 여기 T 제곱이죠. RT 제곱분 P 이렇게 바뀌죠. 자, 그리고 나서 T랑 P를 갖다가 옆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P분의 1 dP는 뭐가 되냐면 R분의 델타 H가 되고 T제곱분의 1 dt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럼 이제 양변을 적분만 해주면 되겠죠. 양변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P분의 1을 적분하면 ln P1분의 P2는 여기는 T제곱분의 1을 적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T2분의 1 마이너스 T1분의 1 이렇게. 이 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체랑 기체 사이의 선이 되고 그 다음에 액체랑 기체 사이의 선이 되죠. 뭐만 바뀌면 돼요. 델타 H가 퓨전, 이베포레이션의 H냐 그 다음에 서블리메이션의 H냐 요것만 이제 표에서 보고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선에 대한 식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푸는데요. 문제를 좀 적어볼게요. 문제는 기출 문제로 가져왔습니다. 델타 H 필수고 중간고사에 좀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3중점을 구하시오. 뭐의 상중점을 구하냐면 Cl2라는 염소가스의 상중점을 구하세요. 3중점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예요. 요 점. 기체랑 액체랑 기체랑 서로 다 만나는 점. 트라이플 포인트라고 부르죠. 근데 이때 이제 조건을 이제 몇 개 줍니다. 서블리메이션이 언제 일어나냐면 마이너스 112도씨에서는 352파스칼에서 일어나고 마이너스 126.5도씨에서는 35파스칼에서 일어난대요. 되게 낮은 압력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 베이포레이션이 언제 일어나냐면 마이너스 100도씨에서 1590파스칼 에서 일어나고 마이너스 80도씨에서 7830파스칼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좀 나타내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서블리메이션은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포인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6.5도에서 35파스칼이고 T, P 마이너스 112도에서 352파스칼이고 그 다음에 베이퍼레이션은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죠. 여기서도 포인트를 두 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도씨, 마이너스 80도씨 두 개 줬고 1590파스칼, 7830파스칼 이렇게 준 거죠.
여기만 살짝 지울게요. 고체에서 액체는 지금 안 구하니까 기체에 대한 식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만 살짝 지우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식은 다 어느 선이에요? 요 선들이 다 요거 선들이죠. 그쵸? 요것들 선들이 곧 기체에서 고체 가는 거. 그쵸? 그 다음에 기체에서 액체 가는 거. 요 식을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 점에 대해서 이름을 좀 붙여주면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식을 세웠을 때 ln p1분의 p2가 되고 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t2분의 1 마이너스 t1분의 1 이렇게 세우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들 다 여기서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t1 대입하면 되고 t2 대입하면 되고 p1, p2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 압력. 그럼 뭐가 미지수가 돼요? 엔트로피. 엔탈피. 이 친구가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식에서 내가 x로 두고 계산기를 풀어서 나오는 x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서블리메이션 엔탈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서블리메이션 엔탈피를 구할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푸는 방법만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식을 더 세워. 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그다음에 t5 1 마이너스 t3분의 이렇게 식을 세웠어요. 그러면 내가 3번 점이랑 4번 점의 조건을 대입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3번 점이랑 4번 점의 조건을 대입을 해서 이 친구가 x가 되면은 이 친구 뭐가 되는 거예요? 3번이랑 4번은 기체에서 액체로 넘어가는 거니까 얘는 베이퍼레이션 엔탈피가 되는 거죠. 얘는 서브가 되는 거고 얘는 델타 H 베이퍼가 되는 거죠. 자, 영상에 다 들어갔고요. 잘. 자, 됐어. 그러면 우리가 델타 H 서브랑 델타 H 베이퍼랑 두 개를 구했어요. 근데 우리 뭐까지 구해야 돼? 퓨전까지 구해야 되죠. 요거 어떻게 구할까요? 잠깐 우리가 다 졸렸는데 갑자기 깨게 됐습니다. 델타 H 베이퍼랑 델타 H 서브를 했어.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조금 간단해요. 우리가 처음에 고체에서 액체가 됐다가 보통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가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뭐야? 델타 H 서브가 되죠. 근데 내가 방금 베이퍼를 구한 건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델타 H 베이퍼가 되죠. 그러면 엔탈피 두 개를 빼주게 되면 뭐가 나와요? 델타 H 퓨전이 나오는 거.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고체랑 액체에 대한 엔탈피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할 수는 없지만 내가 서블리메이션이랑 베이퍼레이션을 알고 있으면은 당연히 퓨전 엔탈피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얘도 구했으니까 삼중점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트리플 포인트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인데 그러면 저 여기 이 점을 갖다가 크리티컬 포인트 C라고 해놓을게요. C라고 해놓으면 여기서 몇 개를 바꾸면 돼요. 난 1번을 C로 바꿀 거. 여기서는 뭐 4번을 C로 바꿀 거. 이렇게 C로 바꿔. 이렇게 바꿔도 될까요? 되죠. 왜? 요 선 위에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서블리메이션 선 위에 C가 있잖아. 그 다음에 또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요 선 위에 그 이베이포레이션 위에 C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C 점은 모든 식에 다 넣어도 되죠. C라는 포인트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 더해주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 친구는 ln이니까 더하게 되면 곱하기가 돼서 사라지죠. 그래서 ln P3분의 P2가 됩니다.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그냥 더해주면 돼요. 우변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서브 T2분의 1 마이너스 TC분의 1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베이프 TC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T3분의 자, 우리가 그전 식에서 이미 델타 H 서브랑 델타 H 베이퍼를 구해놨어요. 그럼 이번에는 변수가 뭐가 되죠? 변수가 TC가 되고 얘가 X 값이 되는 거죠. 그쵸? 나머지 다 알죠? P3 값 알고 P2 값 알고 델타 H 서브 우리 이미 구했고 델타 H 베이퍼 구했고 T2랑 T3도 넣어주면 되죠. 문제에서 다 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X 값을 주면 돼요. 제가 지금 2번이랑 3번을 남겨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리고 교수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1번이랑 4번을 지운 이유가 삼중점에서 가장 멀어가지고 정확도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2번이랑 3번을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 이론적으로는 1번이랑 3번을 남겨놓든 2번이랑 4번을 남겨놓든 1번, 4번 남겨놓든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 풀 때 조금씩 달라요. 진짜 조금씩. 근데 제 생각이 가장 안전한 거는 가장 가까운 점 두 개를 구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구했을 때도 틀린 적은 딱히 없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x 값을 구했어. 그럼 이 x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삼중점의 tc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 tc를 갖다가 1번식이든 2번식이든 대입을 해주게 되면 사라졌던 tc 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1번식에 뭐 서블리메이션 식에다가 대입을 해도 되고 그다음 베이포레이션 식에다가 대입을 해도 되고 그래서 이 식을 뭐 1번이나 2번 식에다가 대입하면 뭐도 나온다? tc 값도 나온다. 삼중점에서의 압력도 구할 수 있고 이 친구가 1, 이 친구가 2. 아무 때나 대입하시면 됩니다. 얘는 똑같아요. 얘는 어느 식에다 대입해도 똑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문제가 나옵니다. 거의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정답을 좀 스포를 하자면 구하면 델타 H 서브는 31.3kJ per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델타 H 베이퍼는 22.2kJ per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적었으니까 저 표정 안 적습니다. 알겠죠? 이 둘이 빼면 뭐 나와요? 표정 나오겠죠? 그 다음에 TC 값은 뭐가 나오냐면 170.25Kelvin 170.15Kelvin 그 다음 PC 값은 1211파스칼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계산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 내가 계산했어. 온도랑 압력값을 계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2번이랑 3번 사이에 온도랑 압력값이 나와야 돼요. 알겠죠? 내가 시험을 쳤는데 2번이랑 3번 사이에 온도 압력이 아니라 막 4번 넘어가 있어. 그러면은 잘못 구한 거죠. 그래서 다시 구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터디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